안녕하세요. 네, 미술 임용고시 그리고 이제 디자인 과목, 공예행 과목의 임용고시 강의를 하는 정샘입니다. 오늘이 이제 6월 말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임용고시를 보게 되면 대체로 매년 임용고시가 1년에 한 번 11월 넷째 주 토요일 날쯤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지금부터 7월 달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시즌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올해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7, 8월 달이 정말 마지막 주어지는 어떤 그러한 시간과 기회라고 될 수가 있겠고요. 또는 뭐 내년까지도 바라보는 사람이더라도 7, 8월 달의 강의 그 특성이 매주 영역별로 돌아가는 것이라서 이것이 누적되고 쌓여지면 원하는 시기에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적 토대가 됩니다. 이 공부는 남에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는 남이 뺏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해보는 것 매우 중요하겠죠. 자, 이럴 때 막연히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경제성이 좀 떨어져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합격, 여러분들이 참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또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 바라고 있는데, 이럴 때 제가 조금 더 좋은 길 안내를 해드리고자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제 경향 분석 아주 핵심 요약해서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에 따른 학습 전략, 즉 하반기 중에서도 7, 8월 학습 전략 이렇게 되겠고, 아울러서 지난번에 평가원에서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핵심 요약,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짧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다 만들고 오늘 이렇게 또 출근하기 전에 아주 냉정하게 제가 여러분들 시각에서 이 자료가 나에게 도움이 되려나 하는 생각으로 봤는데, 괜찮아요, 나름대로. 그 부분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직강으로 좀 와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는 이 자료가 나갔고요. 인강에게는 자료가 나가지 않고 그냥 화면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냥 오늘 보게 되는 세 가지 파트 자료를 다 모았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7, 8월 달을 대비해서 미술 과목의 임용고시, 국가에서 임용고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입에 이렇게 딱 붙은 말이 임용고시라는 말이 있어서 이렇게 썼고요.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출제 경향 분석과 7, 8월 문제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7월부터 영역별 문제풀이 학습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 미술과뿐만 아니라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모든 과목, 만약에 이제 모집 티오가 있다면 32개 과목, 전반적으로 다 동일하게 진행되는 그런 시즌이 되겠습니다. 요걸 우리는 5, 6월 달에 2달 더 앞당겨서 학습을 했어요. 영역별로 진행을 했죠. 알차게 진행을 했고, 7월부터는 좀 더 확장해서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 공부는 막연하게 할 수 있죠. 이것저것 다 풀 수도 있고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어서 또 좀 스터디원들이 만들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좀 효과성이 좀 떨어지죠.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좀 길을 안내해주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출제 경향 분석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것 연구 좀 많이 했습니다. 강의 끝나고 한 3일 동안 미친 듯이 연구하고 분석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문제풀이 강의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출제 경향 분석이 반드시 반영되고 적용된 것이다, 또 그래야만 한다 하는 생각으로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미술과 이수 과목 및 분야의 5년간 출제 경향입니다. 요거 최근 5년간입니다. 2023년 3학년도부터 2019학년도이고요. 기본 이수 과목 분야가 미술교육학. 요 분야, 여길 잘 보셔야 돼요. 요 분야랑 평가 내용 요소라고 하는 건 평가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거를 제가 조금 더 현 시점에 맞게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제 나름대로 도식화한 겁니다. 이게 시중에 떠도는 자료가 아니고. 자, 미술교육학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 저는 요걸 분리했습니다. 평가원에서 요걸 붙였어요. 요걸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형론, 서예, 동양, 한국, 서양 미술사. 평가원에서는 요걸 미술사로만 분류합니다. 요거를. 저는 세 가지를 좀 구분했습니다. 평가원에서는 미술학으로만 발표합니다. 저는 요거를 미학, 현대미술, 미술비평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서양화, 판화, 한국화, 드로잉, 소조, 조각, 공예, 디자인, 색채학, 뉴 미디어 아트. 여기엔 사진, 영상이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 내용 요소 수, 그 다음에 출제 문항 수. 자, 여기에서 31문항, 33문항, 요게 좀 다른 것은 요즘 문항의 특성이 한 가지 분야와 한 가지 내용 요소만 들어가 있지 않고 영역별 융합형, 복합형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요게 23문항이 아니라 31문항, 33문항, 27문항 이런 형태로 구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집중적으로 볼 게 뭐냐면 5년간 출제 횟수, 즉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요 밑에까지를 100%라고 보시고 얼른 보기도 가장 많이 출제된 퍼센테이지 요거 42%가 동미, 한미, 섬이에요. 결국은 동미, 한미, 섬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험이 좀 안 되겠구나. 두 번째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것이 미술교육학입니다. 21%쯤 됩니다, 이게. 이제 21문항이니까 14%쯤 되겠습니다. 이게 42문항이고 28%쯤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동양, 한미, 서미는 각각 미술사지만 크게 나눠져 있는 상태고 얘는 단단히 분야예요. 과목빛 분야에서 단단히입니다. 요것으로만 보자면 사실상 얘가 제일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예요. 요거는 지금 세 개를 나누셔야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자기 자체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세 개를 평균 나누면 38은 24, 3%에서 5%가 되는 건데 얘는 무려 14%가 돼요. 그래서 미술교육학과 미술사를 정리하면 거의 약 한 4분의 1 정도는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나머지가 이렇게 15문항, 그래서 10%,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금 서양화, 판화, 한국화, 드로잉에 각각 한 문항 내지는 두 문항 이상씩 해서 요게 20문항, 26문항, 그래서 17% 정도. 그리고 요게 소조, 조각, 공예. 요즘 공예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문항수 내지 퍼센트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역사,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색채학, 사진, 영상, 뉴미디어 아트까지 하다 보니까 요게 이렇게 12% 가까이 이렇게 출제가 이렇게 되는 거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약한 퍼센테이지가 어딘지 자신이 잘 7, 8월 달에 정리해야 될 영역과 분야가 어딘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요걸 좀 보시면 미술과 평가 내용 요소의 5년간 출제 경향인데요. 요 5년간 출제 경향이 이 5년이 선택형 시절을 말합니다. 선택형 시절.
선택형 시절의 퍼센테이지를 제가 이렇게 좀 맞춰봤어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우리가 좀 분석한 거랑 그 순위가 거의 똑같아요. 많이 출제되는 영역의 순위가 똑같다는 말씀이죠. 요거는 제가 요거를 참고했습니다. 미술교육학 논총에서 최근 중등미술교과 임용시험 문항 출제 경향 분석에서 요게 이제 선택형 시절이거든요. 요거를 토대로 제가 이렇게 분석한 요 자료를 방금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역시 이 미술교육학 요 부분이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다. 그리고 이제 미술사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고, 요것이 이렇게 2009학년도부터 미술교과 교육이론 및 사상이 미술교육 사상, 교육자에 대한 이해, 역사적 배경, 시대적 변화, 뭐 이러한 것을 기초로 이렇게 문항 번호랑 횟수랑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요걸 참고로 제가 분석을 해서, 요건 지금 선택형이니까 우리에게 좀 이렇게 맞춘 겁니다. 이렇게 맞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를 보면 우리는 미술교육과에서 교육학 문제, 우리 교육학 문제, 그 다음에 미술사를 먼저 점령을 하고 해결을 하고 나머지 영역들에 대해서 가자. 왜 그러냐면 이러한 영역들은 비교적 암기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이러한 영역들은 이해와 암기가 동반되어야 될 영역이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올해 끝을 내고 싶은 사람들은 7, 8월 달 공부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미술교육 이론 및 사상, 미술교육 사상, 미술교육자에 대한 이해, 이게 가장 많습니다. 이게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 그리고 제1론, 요게 바로 이제 요즘 나오는 사회참여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동향, 요것도 사회참여. 그러니까 요거 합쳐지면 6문항이 됩니다. 요게. 사회참여 내지는 다문화 내지는 시각문화, 요런 것들이 합쳐지면 6문항이 됩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최근에 가장 좀 많이 나오는 추세이고, 교육과정, 교사학습 방법, 그 다음 미술교과 평가, 이렇게 구성이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예 쪽에서는 주로 한글과 한문서체, 요즘은 한글 좀 안 나오고 한문서체, 표현의 특성,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표현의 특성이란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를 말합니다. 두 번째, 그러한 서예를 쓸 때 조형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도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술 비평에서는 이렇게 감상과 미술 비평 문항수가 제일 많죠. 이게 서술 분석 해석 판단은 펄드먼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미술 비평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펄드먼은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판화 기법 보세요. 5문항이에요. 이 기법이라고 하는 건 주로 판형별로 볼록판화, 오목판화, 평판화라고 하는 건 판형별 기법을 말합니다. 이게 가장 많아요. 판화에서는. 그래서 작년에 볼록판화 나왔으면 올해는 반드시 오목판화 기법을 다 정리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뭐 직접판화법, 간접판화법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는 현대 디자인의 전개 문항이 많죠. 그죠? 그래서 유니버셜, 셉테드 뿐만 아니라 적정 기술, 그죠? 뭐 그러한 것들, 방향 잡아서 공부 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미술교육 이론 및 사상에서 미술교육 사상, 미술교육자에 대한 이해가 나온다면 예시, 아이스너, 프리드먼, 가드너, 슬래터, 그랜트 등등을 정리해야 되는 요 퍼센트가 제일 많다는 거죠. 이건 제가 연구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 배경 같은 경우는 페스탈로치 계열이 있어요. 페스탈로치뿐만 아니라 페스탈로치 계열들. 그 다음에 19세기 공교육 계열들이 있어요. 그거를 역사적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봅니다. 19세기라고 하면 1801년부터 1900년대까지이기 때문에 요때 들어오는 그런 많은 변화, 역사적 배경, 뭐 이런 것들이 영향관계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미술교육의 제2론, 슈타인의 전인교육 등등 학자가 발표한 이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엔펠트의 자동일화 이론이라든가 그러한 이론들, 아이스너의 예술교육 모형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는 게 맞겠고, 미술교육의 최근 동향, 요게 바로 이제 사회참여 유형입니다. 이런 것들. 요렇게 저는 사례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이런 것들 구체적인 것은 출제 경향 분석에 따른 구체적인 적중 예상 문제는 7월 첫째 주부터 반영돼서 문제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 부분을 많이 좀 복습을 해 주시면 이러한 것들이 반영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우리가 요걸 좀 잠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작년도 2023학년도 문항별 난이도예요. 요게.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1번부터 지금 요게 A형이죠. 40점짜리. 이렇게 해서 이러한 문제를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여론을 제가 적용한 것이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상태를 좀 반영해서 나온 것이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된 문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공부했어요. 이것이 다 적용된 겁니다. 이게. 이래서 문제풀이와 수업 시간에 나온 자료들을 열심히 복습하시면 이걸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이걸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도서들은 이렇게 됩니다. 기본서에 있고요, 필독서에 있고, 심화서도 들어가 있고, 이러한 자료를 보시면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여러분들 이걸 좀 보셔야 되겠어요. A형에서 상이라고 할 수 있는 난이도가 상급 문항이 6개, 중급이 4개, 하급이 2개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자, B형 보겠습니다. 역시 B형, 역시 40점 1번부터 11번까지 작년 문제이고요. 상중하 구분했고, 요거를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문제를 다루었다는 거죠. 이렇게 기초가 돼서 결국은 이런 문제만 복습을 잘하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역시 책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본 그 문항, 요게 지금 A형 앞에서 본 거죠 지금. 요거랑 자 B형부터 보겠습니다. 요렇게 B형, A형, B형 전부 다 상급의 난이도가 더 많다. 그 다음에 중급 난이도, 하급 난이도.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 쉬운 문제만 풀려고 하시면 아니 된다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거죠. 최근 경향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랑 깊은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다. 자, 그래서 요걸 좀 보세요. 요거를 보시면 기본 이수 과목 및 분야에서 요걸 기준으로, 요건 좀 학회 논문을 기초로 제가 재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쉽다, 중간, 어렵다, 처음 본다. 요 항목은 제가 추가한 거예요. 학회 논문에는 없는 건데, 자, 요건 추가한 겁니다. 학생들이 보기에 이 문제 어디서, 이거 뭐야? 뭐 이런 도판이 있어? 뭐 이런 기법이 있어? 이런 내용이 있어? 라고 할 때를 우리가 처음 본다라는 말을 좀 붙였어요. 대체로 미술교육 쪽에서는 좀 어려운 쪽이 좀 기울어져 있고,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좀 표현 영역 쪽은 좀 쉬운 쪽에 좀 기울어져 있고요. 색채학 같은 경우는 단짠이도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죠. 쉬운 문제 나오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전체가 포준이 어려운 문제로 좀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난이도에 따른 학습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기 공부 성향에 따라서 암기하는 성향,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서 학습 계획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7, 8화 영역별 공부는 최대한 넓은 주제를 보셔야 돼요. 스스로가 걸러내지 마시고 최대한 넓은 주제로. 미술사는 작가별, 작품별로 좀 더 깊게 보셔야 되겠고, 한편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기출문제집의 질문 방식, 이거를 가까이 한 사람은 남들보다 월등히 상태가 좋을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기출문제에서 문항당, 문항별로 물어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세요. 항상 펼쳐놓고. 판화 공부를 하면 판화 기출문제를 보고 열어놓고, 아, 이렇게 물어보고 있구나. 서미사 공부하면 서미사 기출문제를 펼쳐놓고 쭉 넘겨보면서 작성 방법, 질문 상태, 그거 보신 다음에 공부하는 거예요. 한편 제가 여러분들 꼭 권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7, 8월 달에 영역별 문제에 매주 문항당 2.5점 이상 받으면 좋겠다. 요것을 문제를 받고 처음에 이렇게는 받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2.5점은 문제를 받고 빵점을 맞아. 내지는 뭐 0.8점을 맞아. 뭐 1점을 맞아. 잘 했던 거는 뭐 3.5점 받을 수도 있죠. 어쨌든 평균, 뭐 우리가 낮은 점수 1점이라고 칩시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들어요. 자료도 봅니다. 정답 자료도 봅니다. 그걸 가지고 복습을 해요. 복습을 하고 다음 주차 시작되기 전 스스로가 그 문제를 다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가채점하는 거지. 그럴 때 점수를 2.5점 이상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받자마자, 수업 시간에 문제를 받자마자 점수는 의미가 없고 복습한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7, 8월 달 요것만 지키세요. 8주 내내 모든 영역 내내 2.5점만 지키세요. 2.5점만. 자, 총평입니다. 최근 평가원에서 초고난도 킬러 문항하고 고등 사고력을 분별할 수 있는 문항의 출제율, 문항 개수는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리지는 않고 없애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 공부하면서 정말 난감하고 뜬금없이 정말 손도 안 댔던 그런 문제가 한두 문제씩 있잖아요. 그걸 얘기합니다. 요거 지금 그거. 또한 현 서술형 문항이 시작된 2014학년도 이후부터 영역별의 기초이론은 사실상 모두가 출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미 출제된 문항과 작품이 연속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좀 보이죠. 이에 따라 기출문제 질문 방식, 주제, 정답, 기출문제를 통한 분석과 확산 위주의 학습이 더더욱 필요해졌다는 말입니다. 기출문제 분석과 확산에서 대시된 주제와 질문 방식, 이걸 두루두루 좀 학습하시고 시대별, 작품, 작가, 주제의식, 이걸 좀 면밀히 파악하는 학습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져요. 자, 대영역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술교육론, 그 다음 미술교육 과정, 일단 이렇게 분석해 봤어요. 미술교육론은 학자 중심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론과 용어 관점, 이게 우선 출제됩니다. 한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사회 참여와 관련된 이게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보이고요. 2022 개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또 다문화이면서 디지털 문화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미술교육 과정은 5월에 평가원에서 24학년도 임용고사 출제 범위를 발표했는데 22 개정 교육과정까지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2015 개정을 중심으로 22 개정 변화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교로는 학자별 공약. 교육과정은 2015를 중심으로 2022 비교. 자, 그 다음 또 학습 포인트예요. 미술사입니다. 동양미술사와 한국미술사는 나라별, 시대별, 작품별로 통합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요즘. 이게 아주 두드러진 변화죠, 최근에. 그래서 동일화파, 예를 들어서 문인계열, 화원계열, 그죠? 북방계열, 남방계열. 그렇게 안견파 계열, 그죠? 절파 계열, 또 진경 계열, 그죠? 그 다음에 중화 계열, 뭐 이렇게 계열별로 기법을 사용한 중국학파, 한국학파를 관련 짓는 공부, 여기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한편 서양미술사는 사조별로 작가별 작품을 좀 더 깊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걸 좀 더 깊게 보시고 필독서, 심화서를 좀 자세히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따라 수험서에 가장 특화된 기본서, 심화서 요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학습할 때 요거 좀 보시면 좋겠고요. 표현 영역에서는 디자인 공예 계열에서 두드러진 경향은 공예 영역의 문항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색책은 기초와 심화를 교차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보이고 그 외의 표현 영역은 영역별로 중시되는 주제, 기법, 용어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확산을 통한 그런 주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약해 볼게요. 동미사, 한미사는 시대적 변천이 중요합니다. 시대적 변천. 안견파,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런 겁니다. 작년에 통실러 불상, 8세기 불상, 9세기 불상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가장 극명한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서미사는 유파와 작가를 좀 더 깊게, 작년에 서미사는 네오다다가 깊게 나왔고 네오지오가 깊게 나왔잖아요. 그죠? 고갱으로부터 시작해서 상징주의 종합주의가 깊게 나왔거든요. 그런 형태를 보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표현 영역은 영역별로 미출된 주제가 먼저 나올 겁니다. 분명히. 아직 미출된 주제가 아직은 있어요. 그걸 좀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까지 출제 경향 분석과 이에 따른 학습 포인트를 전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하반기 학습 전략에서 제가 좀 다뤄드릴 건데요. 어쨌든 한 30여 분, 25분 정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공부 방향에 요즘 출제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떤 영역이 좀 더 많이 내는구나.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좀 참고하셔서 막연하게 공부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아침에 공부 계획을 세울 때, 하루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주간, 주당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오직 여러분들 합격만을 바라보고 있는 정쌤입니다. 함께 열심히 연구해서 올해 목표 세우신 분은 올해 끝내고, 그렇죠? 꼭 자기 점수 지키는 그런 방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출제 경향 분석은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하반기 학습 전략 또 그거 강의 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